자, 이번에는 터틀 마인드. 자, 이 터틀 트레이더의 터틀 방식이라는 책을 제가 약간 요약 편집했습니다. 터틀의 이제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올바른 판단보다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만 해야 못해요. 예. 올바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다면 개별 트레이딩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개별 트레이딩에서 어떤 결과에 있죠. 이런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터틀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트레이딩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느냐를 놓고 데니스와 에크하르트가 동료였죠. 이게 벌린 내기에서 결국 데니스가 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무승부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터틀의 그 제자이면서 이 책의 저자인 페이스가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터틀 중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많다거나 전체 터틀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가량은 최고의 실적을 올린 다른 터틀에 비해서 실적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터틀에서 교육받고 전투에 해손 트레이딩에 전투한 사람 중에서는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거의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터틀 훈련생 가운데 대다수가 첫 한 달간 실전 훈련을 마치고 이후 몇 달 동안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거듭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조한 실적 때문에 중도에 탈려간 사람도 있었다. 그 트레이딩이 일관된 성공적인 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최고의 실적을 낸 터틀과 최저 실적을 낸 터틀의 차이점은 각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심리라는 것은요, 어떤 이 정신세계, 마인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바탕이. 우리가 심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올바른 트레이딩의 정신세계,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심리라는 것은 어떤 정신의 어떤 자세, 바탕에서 나오는 거야. 훈련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터틀 트레이닝 기법을 훨씬 수월하게 배우는 사람이 있다. 트레이닝 기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기법을 지금 말하면 가르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보다 기법을 전수받는데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는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고집이 세다든가, 보통 보면 이제 좀 착한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죠. 이런 것은,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든가 이런 것도 어떠한 트레이더 자질이 아니죠. 그래서 트레이더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시 리버모어가 트레이더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정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심리가 트레이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바라봅니다. 저 자신도 내가 과연 트레이더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내가 만약에 부족한 자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런 정서,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임하는 올바른 정신 자세에 바탕을 둔 심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천선적으로 트레이드에 적합한 자질을 타고났다면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방법도 훨씬 쉽게 배울 것이다. 그러므로 자질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일단은 그것부터 키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질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자질을.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다. 그렇다면 트레이더로서 적합한 자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누가 옳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현재의 초점을 맞춰 생각하며 되도록이면 미래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으려 한다는 게 예단을 하지 말아 이거죠. 반면에 초보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트레이딩에 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제가 예전에 제 지인하고 아신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뭐 좀 약간 나이가 50대 뭐 후반 정도, 60대 좀이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은 아주 말하는 것도 아주 경쾌하신 분이야. 그런데 좀 낙천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트레이딩의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 트레이딩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고 그 다음에 힐링 여행도 다니고 아주 낭만적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냐? 결코 성공 못합니다. 자, 어쩌다 이익을 내게 되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면서 스스로 인양 여기고 으스대기도 한다. 반면에 손실을 낼라 치면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시켜버린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접근법이다. 여러분도 이거 많이 경험하셨죠? 터틀은 누가 옳았느냐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돈을 번 데만 신경을 쓴다. 이게 수익의 중요성이고 트레이드의 존재의 가치겠죠. 터틀은 자신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채 하지 않는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코 말하지 않는다. 시장에 겸손하는 그런 자세고 자만심을 버리는 자세죠. 터틀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고 다만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상황 특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는 법이고 또 현재 시장의 추세가 지금 당장 멈출지 아니면 두 달 후에 멈출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는 거죠. 자 보세요. 시장 추세라는 것은 형성될 것이고 시장의 특성상이 인간의 어떠한 정서와 인지력의 편향에 의해 어떠한 인지력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은 가격 변동의 특성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요, 바다에 어떠하니 그 수면 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다 깊숙이 있는 그 내면을 보는 것이, 바다를 보면서 그 깊이 있는 내면을 보는 그런 트레이딩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벼운 자세가 아니고 생각이 깊고 무거운 깊이 있는 정신 자세. 손실 트레이딩의 빈도가 높을 때 오히려 수익 내기가 훨씬 쉽다. 손실 내는 빈도가 높을 때, 이 이야기는 돈을 잘 잃은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것은 뭔 말을 하냐면 거래 원칙, 손절 제한 주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번이 손실 내는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는 미래를 예측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 트레이딩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특정 트레이딩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특정 트레이딩의 결과가 자신의 지적 능력과 무관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게 이제 손실을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죠. 제가 이제 경험상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얼토당토 않는,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차트를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리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씌웠는지 들어가서 손실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 저녁에 2번 연속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책하고 하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이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고 많은 수익도 올리고 했지만은 세상에 이런 데서 실수하다니 하니까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했다는 표현을 내가 했는데 이것은 내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야. 신중치 못한 선택. 자, 요컨대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고자 한다면 결과 편향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트레이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10번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서도 기존 전략을 묵묵히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트레이딩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제 이게 거래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떠하니 회선에서도 정확한 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지션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데이 트레이더는요 철저하게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이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트레이딩 방향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거래 원칙을 지키면서 10번 연속으로 손실 나도 결국 승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거래 원칙이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거래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트레이딩 기술도 있을 것이고, 손절, 거기에 대한 손절 제한 주문,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미래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과거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손실했던 트레이딩 행위 등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서 걱정을 한다.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터틀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 실수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를 놓고 걱정하지는 않는다. 손실냈다고 스스로 비난하는 법도 없다. 크게 보아 실수나 그 다음에 손실의 경험도 어떠한 전체적인 게임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이제 어떠하니 실수하고 방금 말하니 어떠한 그런 경우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뭐 트레이딩의 어떠한 마비 현상까지 올 정도였죠. 예. 터틀은 과거 자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망하며, 이렇게 과거의 어떤 실수나 어떠한 손실은 전체적인 어떤 관점의 일부분이다 그 말이죠. 최근 사건을 중점으로 특정 사건을 떼어 이를 더 부각시키거나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하지는 않는다. 최근 즉 얼마 되지 않는 과거라고 해서 다른 시점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사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 저의 경우에요. 제가 많은 수익을 냈지만은 하루에도 억대의 수익을 내면서도 하루에 딱 한 900만원. 그게 나한테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줬습니다. 자, 터틀은 최신 편향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터틀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신 편향을 피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한 트레이더의 핵심 요소다.
최신 편향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터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최신 편향의 치명적인 효과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자, 터틀에는요, 그 터틀 교육생에 대한 트레이더의 계약 기간이 있었겠죠. 자, 그 계약 기간이 6년인가, 6년간의 비밀 유지 계약이 끝난 후에 친구에게 터틀 기법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 페이스가 이제 친구에게 기법을 알려줬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터틀 트레이딩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트레이딩 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최신 편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나의 친구만 유독 그런 처지에 빠졌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 트레이더가 근접 과거 때문에 애를 먹는다. 최근에 어떤 가까운 날에 있었던 어떤 실수나 손실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트레이딩이 흔들려 버려. 그래서 최신 편향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전체적인 트레이딩의 한 게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한두 게임에 불과하다. 터틀 훈련생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자신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지나간 과거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고대하는 추세 추정이 또 추세를 활용하여 이익 내기 쉬운 상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찰나에 전개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요. 제가 이제 그날 제가 두 번의 실수로 그러니 마음의 고통을 하루 종일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죠. 그런데 아침부터 추세가 나서 엄청나게 그것을 많이 하고도 몇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마음이 상하니까. 자, 이와 같은 현상에 관해서는 포트폴리오와 시장 분석에 관한 이야기 13장에서 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야. 아이러니 이야기도 꼭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경험했죠. 또 한 번은 이 오버나잇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물려가지고 오버나잇 했더니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냥 추세가 난 거야. 뭐 수도 없죠. 자,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앞서 우리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 트레이더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관해 알아보았다.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최신 편향,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 또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 등 심리적 요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최신 편향,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 예단을 하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애언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즉 말하면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예측을 극복하는 어떠한 방법이죠. 자, 물론 시장은 미래를 얼마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자,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틀림없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확인할 수는 없다. 사실 일부라도 시장의 미래 방향 따위를 예측하는 일을 피하려고 했다. 누가? 터틀은요. 일반적으로 미래를 확률 차원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불확실한 어떠한 리스크에 대비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이라는 게 그러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트레이딩 역시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에 드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트레이딩은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행위이자 과정이다. 과정.
특정 트레이딩 행위를 통해 수익이 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수익이 리스크를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최선일 뿐이다. 지금 이 터틀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확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라.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확률과 통계를 배웠을 것이다. 이것이 정규 분포도라고 불리는데 제시한 그래프는 여성의 신장 분포도다. 가로축은 신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로축은 두 가지 유형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정규 분포도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여기가 고점이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이게요, 뭔 원리하고 똑같냐면 시세 균형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뭐 거의 같죠. 정규 분포도가. 정규 분포도를 이용한 것이 이게 뭐냐면요, 이 볼린저 밴드의 시세 균형의 원리인데요. 이게 내가 잠시 설명하면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죠. 이 안에 존재를 해. 그러면 여기가 사방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매수면요, 여기가 매도예요. 그럼 이 파동이 완성됐죠. 그럼 다시 한번 내려봐요. 이렇게 되겠죠. 매수, 고점 매도, 그 다음에 하락, 저점 상승. 이게 시세 균형의 원리예요. 정규 분포도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게 X고 요게 Y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의 높낮이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파동을 치고 간다는 것이고, 여기는 하락 파동이고, 여기에서 빠져서 다시 빠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세 균형의 원리. 자,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도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막대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프를 활용하면 미래를 예언이 아니라 확률의 차원에서 바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시세 균형의 원리와 평균 가치 이론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차트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혜택이나 비법 같은 것은 없다. 터틀 가운데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이후에도 여전히 트레이딩 행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데니스가 나를 비롯해, 페니스죠, 이 책의 저자를 비롯해 극소수 훈련생에게만 성공 비법을 알려주었다고 오해하는 사람인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제가 이제 이 말에도 제가 저는 이제 월등 이런 데니스 같이 월등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인 어떤 개인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는 어떠하니 그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폭넓게 같이 가르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교육생의 자세가 문제 있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더는 독립된 거예요. 기업이고 혼자서 해야 돼.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 어떠하니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칠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자질적인 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는 올바른 트레이딩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심리 부분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가는 것은 트레이더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숨겨둔 비법 같은 것은 없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단순한 접근법을 취했을 뿐이다. 이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트레이딩 횟수도 적었고 관찰해야 할 시장의 수도 적었다. 그래서 제가요, 시장의 수 제가 딱 2개입니다. 왜냐하면 항생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통화나, 그 다음에 어떠하니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하니 금속 부분, 이런 부분은 가끔 가다가 어차피 시장은 똑같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추세가 발생할 때 그때 포지션 매매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거. 그러나 매일 상대하는 것은 항생하고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횟수가 적지요. 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다든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는 특별한 정보를 활용했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은 우리 그 회선에서 우리가 프리캡, 옛날 프리캡이죠. 지금 A 프로에서 전문가방이 있죠. 뭔가 막 방법을 하고 비법을 하고 또 특히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어떤 기법으로 뭐 3년 안에 뭐 1000억을 벌었니 어쩌냐고 그냥 막 그것이 이제 한국의 뭐 어떤 예가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외국에는요 예전에 제가 그 외국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어떠하니 유튜브를 통한 또 광고 매체를 통한 그런 어떠하니 사기 행위들이 난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뭐 그 미국에서는 차트를 만들어서 파는 행위. 이 차트만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100% 200% 된다. 확률이 뭐 99%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사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많았죠. 그게 이제 한국으로 또 옮겨와서 아마 10년 전인가 그런 행위가 많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A 프로의 그 탑의 광고에 나오는 G라는 업체는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데 성량하는 거야? 그것은 물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무지와 인지적인 편향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트레이딩 결과에 책임을 져라. 데니스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 자신의 무능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편집적인 망상이 다름이 아니다. 자, 훈련 기간 동안 트레이딩 실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비단 시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실패해서 성공에 어떠하니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남한테 전가하는 사람. 내가 실수나 손실이 있다면 왜 실수하고 손실이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저지른 행위를 갖다가 내가 모른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에서도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하는 그 사람은 비참하게 아마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실패를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이 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 자신이 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레이딩은 이와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가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보고 이제 사람 됐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뭐 좀 못된 성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좀 급하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하면서. 근데 내가 내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손실이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걸 고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트레이딩에 임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이에 신앙심도 깊어지고 말도 제가 뭐 별로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생각이 깊어져. 지혜가 생겨. 명철함이 생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트레이딩은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시장 단둘만의 한판 승부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여러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 제가 트레이딩은 홀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건 뭐냐? 내가 상대하는 것은 시장이에요. 시장과 나와 둘만 있으면 돼. 시장은 말이 없어. 시장은 감정이 없어. 시장을 대하는 내가 주관적이고 감정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어요? 자, 예컨대 트레이딩에 나선 자는 절대 시장 뒤에 숨을 수가 없다. 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장은 거래 기법은 비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시장의 나스닥이나 항생 차트를 보면요, 그거 저만 봅니까? 아니 전문가만 봅니까? 특별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트레이더가 함께 보는 거야. 그게 뭔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게임마다 승패가 바로바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에. 그래서 트레이딩은요, 시장과의 전투인데 내가 뭐라고 했냐? 시장과의 전투이죠. 그러나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정적인 전투라고 한 거예요. 자, 트레이더가 시장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트레이딩을 잘 했다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했다면 결국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트레이딩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 간에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장은 감정이 없다 했죠. 시장은 있는 그대로죠. 그냥 있는 거예요. 시장은 스승이고 우리의 배움의 터입니다. 거기다가 시장 탓을 돌리는 그런 트레이더는 트레이더의 존재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자, 결론적으로 말해 자신이 한 트레이딩 행위라면 그 결과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일을 망쳤다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라.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루 종일 딱 2번 해서 900만 원을 날렸어. 그거에 내가요, 내 자신이 타격을 받은 거야. 아니 이럴 수가.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오는데 제가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느끼는 바가 많죠. 제 다듬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필사를 통해서 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전 필사를 해놓고 전이었는데 그 필사를 끄집어내서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굳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200 해외 선물에 관한 200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그게 이제 9월 2일부터 시작했죠. 자, 실수하지 않는 척 하지 마라.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재산 강조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나무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지름길이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서 우리가 실패나 손실에서 그 배움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실패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실수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얻어내는 것이 많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2번의 실수 하루 저녁에 여기서 900만 원 나갔어.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수억 대를, 수십억 대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올바른 트레이딩의 정신 자세.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터틀처럼 생각하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라. 과거에 집착하거나 애써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한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애단이라고 그랬죠. 불가능하다. 애언이 아니라 확률적, 수학적인 확률적 차원에서 생각하라.
향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니까 성공 확률의 방법을 맞추는 게 뭐예요? 거래 기법, 올바른 거래 기법, 매매 전략, 전술 전략, 그 다음에 거래 원칙, 뭐 손절 제한 주문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거 제가 이야기했죠. 트레이딩의 3대 기둥, 자금 관리, 그 다음에 거래 기법, 곧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문제. 그리고 자, 심리적인 요인의 어떤 것은 거래와 자금 관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에서 좀 더 정확해지면 심리 부분은 아무래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트레이딩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시장, 브로커 등에 떠넘기지 말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라.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 차트 훈련을 매일매일 진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터틀 트레이딩의 어떠하니, 지금이 트레이더와 기법,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마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전 평양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거래 기법에 대한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 얼처구니 없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데 그 유튜브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떠하니 손실을 또 유도하고 하느니 그런 전문가방 찾아서 그런 어떤 무지가 가득 찬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하니 명절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내가 도전하려면은 과연 내가 처음에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느니 어떤 올바른 정신 자세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보면 토틀의 방식이란 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사서 보셔도 되고, 이 강의 편집해 놨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대로 제가 요약 편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코뎀 트레이더는요, 올바른 트레이딩의 정신 자세, 그 다음에 기법, 심리 등등을 총괄한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올바른 배움과 훈련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는 집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강의는 곧 나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도 참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